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자서전 쓰기 강사인 제가 쓴 저의 자서전입니다. 책 제목은 자서전 쓰기 강사가 쓴 자서전이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자서전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 쓰기 강사인 제가 쓴 자서전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쓴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룡, 내 인생에 들어오다. 저 내일부터 도장 다닐게요. 도장이라고? 무슨 도장? 집에서 큰 길로 나가다 보면 쿵우 도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다니려고요. 쿵우 도장에 다니겠다고? 무술을 배우겠다고?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참 희한하구나. 어떻게 그런 걸 배울 생각을 다 했니?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다니겠다면 다녀봐라. 운동해서 나쁠 건 없겠지. 예, 그럼 내일부터 등록하고 다닐게요. 그래, 무술 이름이 쿵우니까 내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면 내가 후 해줄게. 흐흐, 아버지가 그런 농담도 할 줄 아시네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무심코 TV를 보다가 매우 희한한 몇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근육질로 덮여있는 바짝 마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상대를 때려 눕히는 장면이었다. 처음엔 심드렁하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멋있어 보였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바로 그 이름도 찬란한 이소룡이었다. 이소룡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물론 굵고 짧게 살다 간 사람이었기에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이미 고인이 되어 있었다. 그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첫인상은 너무나 강렬해서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보았던 영화가 바로 용쟁호투였다. 그 영화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난 그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 그를 보고 있노라면 진정한 남자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인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용쟁호투에서 클라이맥스 장면이라면 단언컨대 감옥 안에서의 격투 장면이었다. 우통을 벗어젖힌 채 맨몸으로 적들을 때려 눕히는가 하면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쌍절곤 하나로 모조리 격퇴시키는 장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인간 한계의 극한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남자라면 정말 닮고 싶은 이상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소룡의 무술을 보고 있자니 언뜻 뇌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 그는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한다. 이소룡이 휘두르는 쌍절곤과 삼손의 당나귀 턱뼈가 오버랩되어 보였다. 그가 하는 무술을 배우고 싶었다. 지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당장 그 다음날 도장으로 향했다. 수련 첫날은 당연히 몹시나 힘들었다. 수련 과정 중에 떼이스라는 것이 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팔이나 다리를 부딪혀가며 약속 대련을 하는 수련법이다. 관장님과 1대1로 팔을 부딪혀보니 이건 도무지 사람의 팔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무쇠 팔이었다. 팔끼리 맞닿았는데 마치 쇠막대기가 내 팔을 때리는 것 같았다. 어떻게 단련시켰길래 사람의 팔이 이리도 단단하단 말이냐. 도장을 다닌 기간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 불가피한 여건으로 2달 이상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그러나 무술을 쉬고 싶지는 않았다.
도장에 다니는 것은 그만두었지만 나의 수련은 멈추지 않았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는가. 하지만 무술에 대한 나의 열정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후로도 한 달, 두 달씩 수년의 간격을 두고 간헐적으로 도장에 다니긴 했다. 잠깐씩 다닌 터라 내 무술에서 연속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열정만큼은 우슈 국가대표 못지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텀블링으로 일어날 때도 있었다. 그렇게 나는 아마추어 무술인으로 조금씩 실력을 다져갔다. 그러나 분명히 한계는 있었다.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작 무술 영화가 나의 스승이었고 내 무술은 그저 흉내 정도에 그쳤다. 그러던 중 49의 나이였던 재작년에 작심하고 제대로 배워보기로 했다. 궁우 도장에서 5개월간 체계적으로 권법을 배웠고 이른바 승단 심사를 정식으로 치렀다. 소호연이라는 권법을 마스터하고 심사장에서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멋지게 연기해 보였다. 궁우 공인 1단 단증을 획득했다. 정말 기뻤다. 단증을 손에 쥐었으니 말이다. 이소룡이 지하에서 나를 향해 미소 지을 것 같았다. 이소룡 사부님은 내 마음의 스승이고 내게 무술의 세계를 열어준 위대한 멘토다. 무술을 수련하는 일이 단지 육체만 강건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 정신력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지대하게 이바지했다. 무술 수련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내성적인 성향을 상당 부분 떨쳐버릴 수 있었고 그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소룡이 출연하는 영화를 통해 그의 무술 세계를 접할 뿐 아니라 동작을 분석하고 그에 관한 책을 읽고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그에 대해 더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평가절하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는 시대를 앞선 현자였음이 분명하다. 그가 미국에서 활동하던 당시에는 화교들이 도장을 차려놓고 운영하면서도 백인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다. 또한 한 가지 무술을 익히면 다른 종류의 격투기 기술을 절대로 차용하지 않았다. 폐쇄적이고 편협한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융합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소룡은 어떤 격투기 기술이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각 무술의 장점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무술을 창시하게 되었다. 절권도였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열린 사고를 가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와 딴판이다. 학문에서도 통섭을 말하고 융합이나 퓨전을 이야기하지만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세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이소룡에게서 창의와 혁신을 보았다. 무술인이면서 이렇게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의 포효와 몸짓이 새삼 그리워진다. 내 마음의 사부 이소룡님에게 경의를 표한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